2021년 안양시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뜨거웠습니다.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에 더해 금정역 GTX-C 노선 예정, 인덕원 트리플 역세권 확장, 월판선 개발, 그리고 재건축 리모델링 이슈까지 더해지며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했죠. 당시 부동산 커뮤니티와 유튜브 영상에서는 안양을 강남 접근성 대비 저평가된 마지막 기회라며 호평했고 많은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이 몰렸습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안양시 주요 아파트 가격은 평균 30% 이상 상승했으며 특히 동안구 평촌 관양, 호계 일대는 전용 25평 기준 9억에 육박하는 신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23억을 넘기는 단지도 있었죠. 서울보다 규제가 덜하고 가격은 70% 수준이던 안양. 강남 출퇴근이 가능하면서도 학군, 생활 인프라까지 갖춘 입지라는 이유로 실거주 겸 투자 1순위 지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은 무리지만 안양이라면 가능하다는 이들이 대거 매수에 나섰고 그 결과는 단기간에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안양의 대표 핵심지 동안구 평촌 관양 호계 안양동 일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5, 6억대 진입 가능한 아파트 탑7을 분석합니다. 단순히 많이 떨어진 곳이 아닌 여전히 입지 학군 생활 인프라를 갖춘 살고 싶은 아파트만 엄선했죠. 실거주든 투자든 지금 진입해야 할 기준선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마시고요. 7위. 관양동 한가람 세경 2단지. 1996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총 1292세대 23층 규모로 대단지에 속해요. 평촌 생활권의 중심에 있어서 도보권의 초등학교, 중학교, 대형마트, 병원, 공원 등이 집중돼 있어 생활 편의성이 매우 높죠. 학군 평가도 좋고 브랜드는 없지만 지역에서 실거주로 꾸준히 선호됩니다. 고점이었던 2021년 당시 전용 20평대는 6억 9,800만원까지 찍었는데 최근에는 5억에서 5억 7천만원에서 거래되고 있어 약 18% 정도 하락했습니다. 매물 가격도 5억 초반에서 5억 4천만원대까지. 전세가는 2억 4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 수준입니다. 전세가율은 56% 내외라 안정적인 실거주 단지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6위. 호계동 목련 2단지. 1992년 준공된 구축임에도 994세대의 입지 좋은 중대형 단지예요. 범계역 평촌학원과 모두 가깝고 범계초와 평촌고도 멀지 않습니다. 교육 환경에 민감한 집에서도 자주 언급되죠. 2021년 고점에는 9억 3,700만원까지 거래됐고 최근에는 6억 5천만원에서 7억 3천만원까지 조금 폭이 넓습니다. 전세가는 2억 8,500에서 3억 5천만원 정도, 전세가율은 약 46%로 다소 낮지만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 중이라 앞으로의 기대감도 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6억 중후반대가 가장 많고 통학 편의성과 생활 환경이 강점입니다. 5위. 금정역 호계 푸르지오. 2015년 완공된 비교적 신축이죠. 총 410세대로 단지 규모는 아주 크진 않지만 두 개 지하철 노선 1호선, 4호선이 만나는 금정역 역세권에 있다는 게 강점이에요. GTX-C 호재까지 있어서 교통 입지 면에선 손에 꼽힐 만합니다. 과거 2021년에는 전용 24평 기준 7억 8천만원까지 거래된 적이 있지만 최근 7월 시장에선 5억 7천만원에서 6억 4천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 매물 호가는 5억 중후반대고요. 전세가는 대략 3억 6천만원에서 4억 1,500만원 사이로 전세가율이 약 6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리함, 실거주 만족도, 브랜드, 교통 모든 면에서 취약점이 적은 단지예요. 4위. 석수 아이파크. 2009년 준공, 1134세대 대단지로 전용 26평형 기준입니다. 관악역과 아주 가까워 서울 출퇴근 수요도 많고 바로 인접한 생활권에 학교, 상업시설, 공원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가는 21년 6억 7,700만원, 25년 7월 5억 4천만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20% 하락. 최신 매물 호가도 5억 중반 이내가 많아요. 전세는 2억 5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에. 전세가율도 62에서 64%로 매우 높아서 실수요 안정성이 큽니다. 브랜드 입지, 서울 접근성 모두 괜찮은 편이라 실거주 평점이 높은 구축입니다. 3위.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2016년 입주 4,250세대나 되는 대단지라 커뮤니티, 녹지, 상가 등 생활 인프라가 매우 풍부합니다. 안양역, 명항역 양쪽 다 도보권이고 향후 월판선 개통 시 판교까지 접근성도 좋아질 전망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단지 가까이에 있어 초품화 장점도 있습니다. 고점은 8억 7천만원, 최근 실거래는 7억 9천만원 정도, 전세는 약 4억 3천만원, 4억 7천만원, 전세가율은 60% 정도입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7억 초중반대고 향후 회복 기대감이나 거주 편의성이 두루 갖춰진 매머드 단지입니다. 2위.
인덕원 센트럴 푸르지오. 2001년 입주 1996세대입니다. 인덕원역 도보권이라는 강점이 큰 단지이죠. GTX-C 4호선, 신안산선 등 다양한 교통 호재가 교차하는 입지라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학군도 좋아서 벌말초, 내동초, 나눔초 학원가 등 교육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요. 25평형 기준 고점은 21년 9억 원, 최근 6월 거래가는 7억 7천만 원에서 8억 4,500만 원까지 고르며 전세가는 3억 5,500만에서 4억 2천만 원 선, 전세가율은 46에서 49% 정도입니다. 입지 학군 브랜드 이미지를 두루 갖춘 구축 대장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위. 안양 포레자이. 2021년 입주한 신축 단지이자 1384세대의 대단지죠. 명항역, 안양역 모두 도보로 이동 가능하고 안양 1번가와 가까워 상권, 교통, 학군 모두 두루 우수합니다. 안양초, 명학초, 안양고 등 교육 인프라도 뛰어납니다. 21년 24평형 기준 고점은 9억 1천만 원까지 올랐으나 7월 최근엔 6억 1천만 원 정도의 실거래가가 나왔습니다. 전세는 4억 원 정도로 전세가율이 66%에 달해 실수요자, 투자 모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이 브랜드와 생활 인프라, 교통 접근성에서 여전히 살고 싶은 아파트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7개 단지는 저마다의 입지, 교통, 학군 여건에 따라 실거주 투자 모두에서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 하락기가 이어졌지만 신축, 역세권, 우수학군 등 근본적인 체력은 여전하고 일부 구축 단지는 리모델링, 전세가율 안정 등으로 추가 메리트도 있는 편이에요. 모두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 단지별로 사는 만족도와 미래 성장 가능성은 조금씩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입지와 라이프 스타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꼼꼼히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2022년 중반 안양 부동산 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뒤흔든 건 단연코 기준금리 인상이었습니다. 2021년 말 1%대였던 기준금리는 2022년 3%를 넘어 2023년 초 3.5%까지 인상되며 대출이자 부담이 폭증했고 매수세는 급속히 위축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안양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70에서 90% 가까이 감소했고 호가는 유지되었지만 실거래가는 속속 하락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다들 일시적 조정이라 여겼습니다. GTX 개통만 되면 다시 오른다. 안양은 학군과 인프라가 탄탄해서 금방 회복된다는 낙관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2023년 들어 거래량이 바닥을 찍으면서 일부 구축 단지부터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고점 대비 1억 이상 낮은 실거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단지 평균 7, 8억이던 단지에서 5억대 급매물이 등장했고 전세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물러서면서 수요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 이후 금정역과 인덕원, 평촌 중심권에서도 매도 문의는 늘고 매수 문의는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면 고점 대비 특정 단지 기준으로 최대 36% 하락한 실거래가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직격탄은 신축과 브랜드 단지까지 번졌습니다.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자이, 푸르지오 등 브랜드 아파트들도 1위억 하락한 실거래가를 기록하며 실수요자들에게 지금이 바닥일까? 라는 고민을 안기고 있습니다. 2021년 관양동 한가람 세경 2단지에서 전용 20평형을 6억 9,800만 원에 매수했던 한 40대 실수요자는 최근 거래된 5억 원 초반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한동안 멍해졌다고 합니다. 2년 넘게 보유했지만 수요 위축으로 문의 한 통 없었던 지난 겨울이 가장 괴로웠다고 털어놨죠. 매도를 결심했을 때 기대했던 금액은 최소 6억 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5억 초반에나 팔릴 수 있다고 했고 금매 기준으로는 4억 후반까지 내려야 관심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5억 1천만 원의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대출 잔액 2억 5천, 이자 비용 1,400만 원, 취득세 800만 원, 중개수수료 450만 원, 기타 유지비 등을 모두 더하니 손해본 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 위로해보지만 현실적 손실은 뼈아팠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금정 푸르지오의 한 매수자도 2021년 고점 7억 8천에 계약한 뒤 최근 6억 초반 실거래가를 보며 매도를 포기했습니다. 매도 시 손실은 1억 5천 이상, 전세를 놓고도 이자 감당이 벅차다는 후문입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양 포레자이 고점 매수자는 9억 1천만 원에 계약 후 최근 5억 8,500만 원에 매도. 약 3억 2천만 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대출 잔액이 4억을 넘었던 이 투자자는 추가 담보 대출과 대출 연장에 시달리며 결국 손절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하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의 희망 고문은 끝났고 매도는 현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흐름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는 단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최근 10년간 안양시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두 개의 파동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상승 초기 구간. 재건축 기대감과 서울 접근성, 상대적 저평가 매력이 반영되며 가격이 서서히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의 급등기. 코로나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대출 규제 완화, GTX 등 대형 교통 호재가 동시에 작용하며 안양 동안구 평촌 간양 호계 안양동을 중심으로 전용 25평 기준 8, 9억대 실거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3년 말 안양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25에서 37% 하락했습니다. 특히 신축단지나 브랜드 아파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입지만 좋으면 무조건 오른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재는 전세 수요와 실거주 수요가 유지되는 단지 외엔 하락 압력이 큰 상황입니다. 공실률과 미분양은 수도권 외곽에 비해 낮지만 24년부터는 점진적 반등의 징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기준 안양시 2024년 상반기 월별 거래량은 21년 대비 60에서 8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단순한 조정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단순한 브랜드 프리미엄이나 과거 실적만으로는 가격 방어가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안양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단순한 가격 하락을 넘어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시장의 회복력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수요층 위축. 과거 안양은 서울 접근성과 상대적 저가 메리트 덕분에 외부 투자 수요가 유입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 외의 수요가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외지인 매입 비중은 단지별로 편차가 있지만 감소하고 있다. 실거주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뚜렷해지고 있다. 구축 중심의 단지 노후화. 안양시의 전체 아파트 중 2000년 이전 준공 비율이 약 40~50%에 달합니다. 특히 동안구와 만안구 모두 노후 단지 비중이 높고 리모델링 재건축 추진이 더딘 곳은 가격 방어력이 낮습니다. 실제로 비브랜드 구축 단지는 전세 수요까지 줄며 전세가율 40% 이하로 떨어진 곳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구축 매물 경쟁력 저하. 최근 수도권 신축 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3천만 원을 넘기 시작했고 GTX 호재를 반영해 고분양가 책정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수요자들은 차라리 분양을 노리겠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 일부 단지에서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과 대출 규제. 안양시는 투기과열지구는 아니지만 여전히 LTV 담보 인정 비율과 DSR 총 부채 상환 비율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강화 등으로 생애 최초 구매자들의 접근성이 낮아졌고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축소된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 안양 부동산 시장은 투자 목적의 매수는 급감했고 실수요자 역시 신중하게 진입하는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살만한 곳은 여전히 인기라는 인식이 있지만 그 살만한의 기준이 더 까다롭게 변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양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인 가격 반등보다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 신축과 구축 간의 격차 확대, 그리고 기대감만 앞서 있던 개발 호재의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GTX-C 인덕원역, 월판선 안양역, 석수역 인근 개발 계획입니다. 계획은 발표됐지만 실제 개통 시점이 늦어지거나 구체적인 추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단기 기대감에 기반한 매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호재를 앞세운 투자는 먼 미래의 프리미엄일 뿐 현재 시장 가격을 받쳐주는 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 선호 현상이 극단화되며 입지와 무관하게 구축 아파트는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입지 앞 군생활 인프라가 동일하더라도 20년 이상 구축 아파트는 신축 대비 최대 2억 이상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별 차이를 감안한 상대적 수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브랜드 연차 교통합군 등 실거주 사요소가 결합된 단지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아파트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판단이 필요할까요? 첫째,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매수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입지와 학군이 확실한 단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신축 프리미엄이 높은 지금 5억대 진입 가능한 시립주 핵심 단지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가율 60% 이상, 역세권, 초품화, 브랜드라는 최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중장기적 회복을 기대하려면 개발 진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정부의 주택금융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지금 안양 부동산 시장은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점입니다.
모든 단지가 다 싸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만한 단지가 싸졌을 때 그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바닥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5억대 진입 가능한 탑7 단지는 단순히 하락률이 큰 아파트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요가 살아있는 곳, 미래 회복 여력이 충분한 곳만을 엄선해 정리한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단지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 가격이면 들어가 볼 만하다고 생각되는 단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은 신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같은 지역을 고민하는 시청자들과 서로의 시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더 좋은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